자, 오늘은 7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죠. 자, 오늘 교육할 내용은요, 전번에 다이오드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죠. 오늘은 이어서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 즉 트랜지스터를 갖다 우리가 BJT, 바이폴로 정크션 트랜지스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트랜지스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 원리,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트랜지스터 종류 및 표기명 분석. 트랜지스터는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가 많이 쓰는 소신호 트랜지스터하고 뭐 앰프나 이런 대출력을 요구하는 데 쓰는 파워 트랜지스터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랜지스터를 우리가 측정 비교할 때 소자별로 어떤 비교치의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의 측정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트랜지스터를 진짜 실제 제품에 어느 부분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트랜지스터를 구매를 했는데 이것이 양품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양부 측정법하고, 그 다음에 장비는 어떤 것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스터 다음에 또 같이 우리가 많이 쓰는 스위칭 용도로 많이 쓰는 이제 FET라는 게 있습니다. FET 보통 MOSFET이라고 얘기하는데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필드 이펙트 다이오드라는 트랜지스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FET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FET는 어떤 동작 원리를 갖고 동작을 하는지, 그 다음에 FET의 표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요. FET 종류 및 표기명 분석, 즉 FET는 어떤 것이 있는지,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디펙 타입과 로우 RDS FET를 많이 쓰는데 DRMOS라는 게 있고 다이렉트 FET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FET 측정 비교 분석, 우리가 소자별 어떤 측정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에 어떤 부분에 FET를 적용했는지 적용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역시 FET 양부 측정 장비는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 양부 판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교육 전에 또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태까지 1강부터 쭉 교육을 해왔는데 그 내용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뒤에 부분도 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이오드 쪽에 우리가 있을 때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얘기했는데 트랜지스터 역시도 뭐 PNP냐 NPN이냐 이게 접합을 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듣는 강의도 물론 여러분들한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앞전의 강의를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또 넘어가야지 다음 강의가 재미있고 또 이해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이 강의를 앞으로 한 4강 정도 더 하면 이제 소자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끝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게 이제 모니터에 대한 이론, 회로 해석, 그 다음에 이제 실무를 들어갈 거예요. 그때 이 지금 여태까지 교육한 내용을 모르면은 말짱 헛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 내용을 모르면은 우리가 그 모니터 이론이나 수리 들어갈 때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간과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력을 스킬업하고 또 더 좋은 기술을 배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우리가 했던 공부들을 계속 복습을 하고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 보배라고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만들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품을 갖다 놓고 측정도 해보고 또 왜 이게 제대로 안 나오는지 나름대로 고민도 해보고 이래야지 본인의 실력이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실력이 늘어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의 장점이라는 것이 앞뒤 돌려볼 수 있다는 거, 그런 장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 강의하는 강사로서의 큰 바람입니다. 저도 뭐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제가 힘들여서 한 이런 강의들이 도움이 돼야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지만 앞으로 오프라인에서도 또 좋은 인연이 돼서 만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강의를 반드시 복습, 재돌려보기를 해서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 강의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트랜지스터라는 것이 무엇이냐? 트랜지스터는 우리가 TR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은 또 바이폴러 정크션 트랜지스터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BJT 약자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글쎄 뭐 원어가 BJT라는 말을 좀 많이 쓰고 우리가 보통 TR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한국말로는 그냥 트랜지스터 하는데 BJT라는 얘기를 쓸 때 BJT 하나만 주세요 이럴 때 BJT가 뭐지 이러지 말고 TR 트랜지스터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회로에서 우리가 회로를 그릴 때는 TR은 바로 이런 모양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모양들이 소자들은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메이커에서 만들 때 FET도 꼭 TR하고 FET하고 비슷한 것도 많고 또 뭐 여러가지 부품들이 소자가 비슷비슷한 게 꽤 많아요.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다이오드나 아니면은 비드 같은 거, 페라이트 비드 같은 것도 아주 흡사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PCB의 이 표기명을 보고 우리가 분석을 하라. 그래서 TR은 우리가 Q라는 이 표시명을 써요. PCB에 솔더 마스크 잉크, 저 까만 거나 흰색으로다가 표시가 돼 있다 그랬죠. 뭐 Q101, 뭐 U204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Q 앞에 Q는 TRU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FET는 뭐예요? FET 역시도 Q예요. TR이니까. 근데 이제 뭐 PWM이라든가 뭐 이런 뭐든 IC들 같은 경우도 U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QTR이구나. U 보지도 않고 TR을 갈았을 때는 오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 표기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TR은 트랜지스터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하나는 PNP형이고 하나는 NPN형인데요. 쉽게 다이오드는 제가 전번에 강의 때 P형과 N형을 접합해서 만들어서 PN 접합 다이오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TR은 접합형이 맞는데 양쪽에 P형을 두고 가운데 N형을 꼈느냐 아니면 양쪽에 N형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P형을 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NPN형 TR이다, PNP형 TR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NPN형, PNP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말해서 PNP 접합 뭐 다이오드라고 얘기 않고 트랜지스터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호를 보면 NPN형은 이렇게 표시를 하죠. 즉 세 개의 단자가 있는데 베이스, 컬렉터, 에미터라는 요 단자가 있습니다. 에미터가 바깥총으로 이 전류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NPN형이라고 그러고 에미터 방향이 안쪽으로 화살표가 안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PNP형 TR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볼 보고도 우리가 기호 봤을 때 회로 기호라고 그랬죠. 회로 기호 봤을 때 이게 NPN형 TR이다, PNP형 TR이다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TR은 어떤 역할을 하냐? 주로 우리가 쓰는 것은 스위칭용으로 많이 쓰는데 또 일반 라디오나 아니면 앰프 같은 데서는 증폭용으로도 많이 쓰죠. 뭐 건파용으로 쓰지만은 주로 쓰는 용도가 스위칭, 온오프 스위칭을 하거나 어떤 소리를 미세 소리를 크게 증폭하는 증폭용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쓰는 TR은 스위칭용으로 많이 쓴다. 그런 거죠. FET 역시 스위칭으로 많이 쓰죠. 이제 반도체라는 것을 제가 전번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도체는 전류를 흘리면은 우리가 수도를 할 수가 없죠. 돌격 앞으로 하는 거지만은 반도체는 도체도 됐다가
부도체도 됐다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제어를 하게 되면 전류를 잘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안 흐르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반도체의 특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반도체를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이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류를 잘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안 흐르게 할 수 있는 반도체 특성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위칭용으로 쓰는 거죠. 즉 뭐 나중에 얘기했지만 베이스에 어떤 신호를 주면, 즉 앰피어 인형을 한번 볼까요? 앰피어 인형 같은 경우는 베이스에 어떤 신호를 주게 되면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여기다가 양의 신호를 물론 줘야 되겠죠. 왜냐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양의 신호를 주게 되면은 전류가 흐르지만은 신호를 안 주면 얘가 전류가 안 흐르죠. 그럼 부도체가 된단 말이죠. 베이스에다가 어떤 신호를 가하면 컬렉터에서 에미터가 흐른다는 얘기는 이게 도선 역할을 하는 거죠. 일종의 도체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신호를 갖다 베이스에다가 안 줬다, 여기다가 신호를 안 줬다, 그러면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어를 하게 되면 전류를 잘 흘릴 수도 있고 못 흘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반도체의 특성입니다. TR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자, 요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죠. 그래서 제가 그 반도체들을 보면 종류가 너무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많아요. 그걸 좀 다르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뭐 메이커에서 만든 사람 마음이다 보니까 엿장수가 가위 몇 번 흔드냐, 엿장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반도체 만드는 사람이 내가 이런 형식으로 만들겠어, 나름대로 표준을 정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말릴 수가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양을 좀 보면요, 지금 요게 지금 TR이에요. TR 요게 C5707 C 앞에 C 붙는 것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2강 때 말씀드렸는데 C5707 앞에다가 트랜지스터 C 앞에다가 ES라고 붙이라고 그랬죠. ESC 5707로 하면은 데이터 시트 조회가 된다. 요게 이제 TR이고요. 요게 이제 FET에요. FET. 요것도 8핀 FET고. 자, TR하고 FET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표기명 같은 걸 보고 해야 되는데, 또 이 8핀 FET 같은 경우는 싱글 타입이 있고 듀얼 타입이 있는데 이게 또 PWM과 모양이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PCB 표기명하고 또 뭘 보라고 그랬죠? 요 부품 앞에 표기명이 있어요. 표기명을 가지고 잘 모르면은, 물론 뭐 수리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TR이다, FET다, PWM이다, 아니면은 뭐 8핀 스위칭 레귤레이터다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요 앞에 표기명을 갖고 우리가 조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회가 안 되는 것은 앞에다가 메이커명이나 이런 걸 붙이라고 그랬죠. 잘 모르시는 분은 2강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시트를 조회를 반드시 해야 된다. 왜 하냐면 모양이 비슷해서 껴게 되면은 FET 길자리에 TR을 꼈다, TR 길자리에 FET 꼈다 그러면 오동작이나 뭐 동작이 안 되겠죠. 그죠? 또 똑같은 FET라도 얘 규격이 있다고 그랬죠. 즉 VDS 드레인과 소스 간의 전압, 그 다음에 ID 드레인 전류, 그 다음에 RDS 드레인과 소스 저항 있기 때문에 그 전압과 전류 뭐 내부장까지는 뭐 조금 고려해드려도 그 다음에 전압과 전류는 우리가 맞춰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12V를 쓸 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 5V를 쓴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가까운 대체품을 쓸 때는 요 가까운 근사체 있는 소자들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 모양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다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자꾸 보는 습관, 그죠? 또 이렇게 잘 이게 조금 해서 잘 안 보이면은 우리 돋보기 있잖아요. 루페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 갖춰야 될 공구 중에서 루페라는 거, 물론 전자현미경이 있으면 더 좋죠. 근데 루페로 보면 우리가 표기명이 있으니까 그 표기명을 가지고 항상 검색하는 습관은 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TR을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보면 NPN형과 PNP형 두 가지는 나눈다 그랬죠. 방향은 우리가 TR은 단자 3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TR이 이렇게 있다면 아까 C5707 보여 단자가 3개가 나와 있어요.
이 세 개 단자가 뭘 의미하냐면 하나는 베이스를 얘기하고 하나는 컬렉터를 얘기하고 하나는 이미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요게 베이스, 컬렉터, 에미터 이렇게 세 단자를 갖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NPN형 같은 경우는 여기 NPN형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볼까요? NPN형 같은 경우는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하고 이게 세 개를 접합을 한 거예요. 다이오드는 P형과 N형을 접합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누차 얘기를 했죠. 근데 접합을 할 때 전류 통과를 원활하게 위해서 N형과 P형 사이, N형과 N형 사이에 P형을 넣을 때는 좀 얇게 넣어요.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좀 이렇게 얇게 얘를 접합을 한다고 요거를 이렇게 전류 통과를 원활하게 위해서. 지금 PNP도 마찬가지죠. PNP도 P형 반도체 사이에 N형을 얇게 이렇게 같이 접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3개 뺀 거죠.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 이렇게 다리를 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3개의 단자가 있는데 이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자, 여기 이게 지금 뭐라 그랬죠? NPN형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NPN형 콜렉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다이오드가 이렇게 양쪽으로 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쪽으로.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니까 이 다이오드 두 개를 봤을 때는 이 가운데 B를 우리가 플러스 공통으로 가져간다 이거지. 다이오드 모양 보면 이 짝대기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마이너스죠.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고,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란 말이에요. 플러스 공통이니까 얘가 P형이잖아요. P형. 여기가 P형. 그죠? 그래서 여기가 NPN형 봤을 땐 여기가 베이스가 P형 반도체의 공통 부분을 다리를 뺀 거다. C형은 콜렉터 C는 N형이죠. N형. 그 다음에 에미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니까 여기도 마이너스죠. 그래서 쉽게 어떻게 본다면 콜렉터하고 에미터는 N형 반도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베이스는 P형 반도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흐르려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흐르려고 그러면 반도체 특성이 어떤 제어를 하면 전류를 잘 흐르고 어떤 제어를 하면 전류도 안 흐를 수 있다고 제가 정의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한번 흘려줘야지 콜렉터에서 에미터 흐르는데,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니까 양의 신호를 줘야 되겠죠. 여기 좌표에서 본다면 이 양의 신호와 부의 신호가 있는데, 양의 신호를 여기다 주면 저 플러스 0.6V 이상을 가하게 되면은 베이스에서 에미터가 흐른다는 얘기는 좀 결론적으로 말해서 얘가 입력부예요. 입력부가 온되다 보니까 출력부가 온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그 NPN형 트랜지스터의 전류 흐름입니다. 여기다 아무것도 안 가해줬다. 그럼 출력비가 오프되니까 당연히 여기도 오프가 안 흐르겠죠. 이게. 여기서 보면 NPN형 트랜지스터 특성은 뭐냐면 베이스에다 양의 신호를 걸면, 즉 베이스에서 2m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그죠? 즉 입력부가 온되면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이렇게 잘 흐르더라. 거꾸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신호를 두면은,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신호를 줬어요. 그럼 전류의 방이 이렇게 되니까 못 흐르겠죠. 플러스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이너스 플러스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신호를 줬다. 이게 흐르겠어요? 못 흐르죠. 그러니까 오프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입력 측에 베이스에 부의 신호를 걸면은 베이스 에미터가 오프가 되니까 당연히 컬렉터에서 에미터도 오프가 돼서 얘는 부도체가 되더라. 전류가 흐를 수가 없는 거죠. NPN형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잘 이해가 안 가실지는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 반도체 구조를 보면은 요렇게 다이오드 두 개를 양쪽으로 이렇게 붙인 건데, 베이스가 NPN형에서는 이게 플러스 N형 반도체가 이 공통으로 되고, 이 컬렉터 에미터는 N형 반도체, 즉 마이너스 형을 갖는 N형 반도체가 각각 다리를 낸 거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신호를 걸어줘야, 그죠? 입력부가 온 되다 보니까 출력부가 온 된다.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출력부가 오프 되니까, 입력부가 오프 되니까 출력부도 오프 된다.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우리 전철 탈 때 이게 베이스가 전철 그 표 투입구에 투입구라고, 이게 전철표를 넣어야 이 문이 지금 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려서 우리가 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개찰구
전철에 들어갈 때 전철표 넣는 거기다가 밀어 넣어야 이 문이 열린다. 안 넣으면 안 열리는 거 아니에요, 문이. 그거나 마찬가지면 돼. 이 전철 개찰구와 같이 보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요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NPN형은 어떻게 되냐? NPN형은 보면 이렇게 반도체 다이오드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요 캐소드, 즉 N형 반도체를 공통으로 해서 이게 마이너스를 뽑아놨고, 양쪽에 콜렉터 에미터는 이 플러스 P형 반도체니까 플러스 전기적 특성을 가진 거죠. 그걸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양의 신호를 주게 되면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되는데 플러스 신호 이리 못 흐르겠죠. 화살표 방향이, 얘는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 플러스를 걸어줘야 되는 얘기인데, 여기다 플러스 걸어주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못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의 신호를 줬을 때, 즉 어떤 여기 음의 부의 신호를 주게 되면은 이 입력부가 온되다 보니까, 베이스하고 에미터가 입력부라고 하면 온되니까 당연히 출력부 에미터에서 콜렉터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더라. 이 전류가 흐른 방향에 이게 표시가, 이게 요렇게 전류가 흐르더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여기는 방향이 이렇게 흐르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입력 측에 V의 신호를 걸면 에미터 베이스 이게 입력부죠. 입력부가 온 되니까 당연히 출력부 콜렉터에서, 이미터에서 콜렉터는 온 돼서 출력부가 온 되더라 하는 것이 이제 그 TR의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 자, 요건 이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NPN형은 베이스에 양의 신호를 줘야 출력부가 열린다. 즉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흐른다. PNP형은 베이스에 음의 신호를 줘야 에미터에서 컬렉터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흐른다. 그것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이스에다 어떤 신호 아무것도 안 주면은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스위칭을 하는 거죠. 우리 메인보드에서 우리가 파워온 스위치를 눌렀을 때 어떻게 동작이 되냐면, 파워온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일단 그 파워온 시그널이, 트리거 신호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IO, 슈퍼 IO를 거쳐서 사우스 브리지로 가게 돼 있어요. 사우스 브리지로 가게 되면 사우스 브리지에서 제어 신호를 주게 돼 있는데, 야, 그 ATX 파워를 저기 가동시켜 하는 그런 제어 신호를 어디에 주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파워온 전압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그림을 좀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렇게 메인보드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워 커넥터가, 메인보드에 파워 커넥터 24핀 커넥터가 있죠. 24핀 커넥터가 있으면 파워온 단자하고 TR이 하나 있는데, 이게 NPN형 TR이 이렇게 돼 있어요. NPN형 TR이 이렇게 하나 돼 있는데, 이 파워온 단자하고 NPN형 TR의 컬렉터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베이스죠. 베이스 컬렉터 에미터. 이게 전류의 방향이라고 그랬죠. 연결이 돼 있어요. 평상시에는 제가 5V를, 이 파워온 단자는 5V가, 전기만 꼽으면 5V가 나오는데 5V가 대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지금 현재는 아무 신호를 베이스에다 안 줬기 때문에 지금 얘는 이 전이차를 이용해서 ATX 파워가 기동하는 거니까 5V가 있을 때는 전기는 ATX 파워는 가동을 안 해요. 그죠? 스탠바이만 나왔다가 어떤 신호를 줘서 파워온 전압이 5V에서 0V로 떨어져야 ATX 파워가 돌면서 11V, 5V, 3.3V가 나오는 그 기능을 하는데, 우리가 파워온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여기서 파워온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버튼을 온 하게 되면 그 신호가 IO로 가서, IO에서 사우스로 주게 되면 이 제어 신호를 사우스 브리지가 어디로 주냐면 TR 베이스에다가 5V 신호를 줍니다. 여기서. 자, 베이스에다 5V 신호를 주니까 입력부가 온 되니까, 아까처럼 입력부가 온 되니까 출력부가 온 되겠죠. 즉 콜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그죠? 얘는 콜렉터 에미터로 흐른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0.6V만 되면 전류가 흐르잖아요. 전압차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베이스에다가 사우스에서 시그널을 주다 보니까 이제 입력부가 온 되니까 출력부가 온 돼서 이제
일로 흐르는 거지. 그러면서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니까 이제 얘는 도통이 되니까 도선이 되니까 얘는 이제 전이차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파워가 기동을 해서 이 메인보드 커넥터로 5V 3.3V 12V를 메인 전압을 공급하는 거죠. TV 같은 것도 같은 원리죠. TV도 보면 뭐 온 시그널 주게 되면은 그죠? 그 시그널을 가지고 TR과 포토커플러를 통해서 메인 전압을 기동을 시키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메인보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부가 온돼야 출력부가 온된다. 그러니까 베이스에 어떤 신호를 줘야 TR은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든 에미터에서 컬렉터로 흐르든 전류가 온된다. 그래서 도체 역할과 부도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반도체 TR의 특성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NPN 트랜지스터의 그 동작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즉 NPN 트랜지스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본 거죠. 베이스와 에미터 간에는 0.8V 작은 전압을 걸어주고 컬렉터 에미터 간에는 10V라는 전압을 걸었어요. 자, 걸었더니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흐르더라. 입력부 쪽에 어떤 0.6V 이상의 양의 신호를 걸어주니까, 자, 여기는 지금 NPN이니까 여긴 플러스겠죠. 플러스. 여기 베이스가 여기다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니까 요 N형 에미터에 있는 이 전자가 요로 갈래다가 이 컬렉터의 높은 10V의 높은 전압을 걸어주니까 높은 전위에 끌려서 얘가 전류가 흐르더라 하는 거죠. 예. 개념 자체는. 그래서 이제 높은 전위에 이제 전압이 컬렉터에 이제 걸려 있다 보니까 여기 이쪽 플러스, 그러니까 요 전자가 요로 갈래다가 높은 전위에 끌려서 일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흐른다. 그러니까 베이스에다가 약한 전위를 걸어주다 보니까 상대적 높은 전위에 끌려서 에미터에 있는 전자가 통과해서 컬렉터를 흐른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트랜지스터를 우리가 왜 트랜지스터라는 표기명을 썼냐? 트랜스 변화하다, 레지스터 저항, 변화는 저항이다. 그래서 어떤 제어를 하게 되면 전류를 통할 수도 있고 전류 안 흐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트랜지스터이기 때문에 이런 아마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주로 TR은 스위칭 회로에 많이 쓰니까 스위칭 회로, 스위칭 용도 온오프 스위칭 쓰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트랜지스터는 스위칭으로 쓰는 용도가 보통 모니터 립스보드 쪽에 인버터 부분 거기에 이제 FET 스위칭용으로다가 FET 쓰는 경우가 있고요. 또 TR로다가 스위칭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TR 갖고 벤큐 모니터 같은 벤큐 모델 같은 경우는 TR로 스위칭을 하는 용도로 많이 썼죠. 근데 요즘 거의 다 FET를 쓰죠. FET로 스위칭을 하니까 PWA에서 온오프 신호를 받아서 FET 게이트 해주게 되면은 12V가 그 드레인에 걸려있는 전압을 온오프를 반복해서 직류를 교류로 만들어서 트랜스 1차축으로 넘겨주죠. 그런 용도로 이제 스위칭 용도로 쓰는데 지금 나오는 이제 모니터들 보면은 이런 TR을 이용해서 스위칭하는 용도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우리가 참조적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랜지스터의 표기인데요. 어떻게 표기되어 있나 그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동영상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 클릭을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